밤낮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체중의 변화가 없고 매일 피로하고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와 두 번째 증상으로는 몸이 붓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샘이라는 독소를 방출하는 기관이 있는데 림프샘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겨드랑이 쪽 림프액이 활성화되면 땀샘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아포크린샘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쾌한 땀 냄새가 계속해서 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독소가 쌓인 이유는 중성지방과 간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결핍된 영양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90%가 부족한 영양소인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혈압 상승을 막을 뿐 아니라 면역세포를 조절해 혈관염증이나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혈액 속 독소를 배출하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한국인 비타민 D 결핍률을 보면 남성은 86.8%, 여성은 93.9%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세포를 조절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을 돕는 해독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속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흔히 아는 골다공증 외에도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을 조여오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인 레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혈압이 높아지는 동시에 혈액 속 찌꺼기인 혈전이 생성되어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 범위인 사람은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62%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날씨가 추워질수록 특히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비타민 D 결핍으로 많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비타민 D를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피부를 통해 합성하는 비타민 D 성분.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나뉘어지는데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자외선은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B는 창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직접 쬐어야 합니다. 특히 맑은 날씨에 잘 생성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얻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책을 한 번 하더라도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 합성 제대로 하는 방법인데요. 산책 권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이며 하루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자, 양산 등을 사용하면 자외선이 98% 이상 차단되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팔다리가 절반 이상 노출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팔, 다리를 제외한 얼굴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정도와 수치는 제각각입니다. 검사를 통해 본인의 수치를 확인하고 비타민 D 적정 혈중 농도를 위해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를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면 칼슘 수치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신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1000에서 2000 IU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굳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재료를 평소 식단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 10g만으로도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는 목이버섯입니다. 해독 영양소가 많이 함유된 목이버섯은 나무에 귀처럼 달려있다고 해서 나무목, 귀이, 그래서 목이버섯이라고 불리는데요. 잡채나 전골, 국수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데 쫄깃하고 식감이 좋아 인기가 좋은 버섯 중 하나입니다. 목이버섯이 혈액 속 독소 배출에 좋은 이유는 해독 비타민, 비타민 D가 버섯 중에서도 특히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목이버섯 속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조절해 혈액 속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이버섯 속 풍부한 식이섬유와 에르고스테린 등의 영양소들이 혈액 속 독소 예방에 특화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177가지 식용버섯 중 목이버섯이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많은 버섯이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감량이나 변비 해소를 돕고 비타민 B, 철분, 칼륨 또한 풍부한 식품입니다. 경원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에서 연구한 결과 목이버섯은 피를 활성화시키는 등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목이버섯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수분감이 어우러져 맛있는 목이버섯은 보통 말린 것을 구매하게 되는데 말리는 이유는 생 목이버섯보다 비타민 D 함량이 24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늘어나 1년 정도 보관도 가능합니다. 건 목이버섯 10g 정도면 성인 비타민 D 1일 권장량인 1000 IU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 목이버섯은 먹을 때 물에 불려서 활용해야 하는데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물에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건 목이버섯의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레몬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목이버섯에는 철분도 풍부한데요. 철분은 혈액 속 산소 공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목이버섯을 불릴 때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을 넣어주면 철분을 지키면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 목이버섯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1:1 비율로 섞어 15분 정도 불려줍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레몬즙을 1큰술 넣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약 10배 정도 늘어난 목이버섯은 물에 헹궈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불린 목이버섯은 볶음을 해먹는 것이 좋은데요. 목이버섯과 궁합이 잘 맞는 기름인 해바라기 씨유로 볶아줍니다. 해바라기 씨유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목이버섯에 부족한 비타민 E를 채우면서 비타민 D의 흡수율까지 높여 혈액 해독을 돕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비타민 D를 채울 수 있는 목이버섯 볶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준비 재료는 불린 목이버섯 한 줌, 양파, 대파, 다진 마늘, 해바라기 씨유, 굴소스, 깨입니다. 양파와 파는 볶아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 팬에 해바라기 씨유를 넣고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늘이 노르스름하게 변했을 때 중불로 줄이고 대파를 넣고 살짝 볶은 후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가 반 정도 익으면 불린 목이버섯을 넣어줍니다. 굴소스를 2분의 1 숟가락을 넣고 볶아주세요. 입맛에 따라 소스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주면 비타민 D가 풍부한 목이버섯 볶음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